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앞에 있는 말들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도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냥 뭐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항 미적분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작은 어떤 그런 영역에서만 생각해보자 그 정도니까 그냥 a가 아닌데 a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럴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여기 a를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진다. 0.9가 될 수도 있고 더 가까우면 0.99, 더 가까우면 0.9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수는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냥 누군지는 몰라. 1은 아닌데 1에 가까운 거. 이제 여러분 대부분 영상을 좀 봤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이 있으면 좌측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우측에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좌측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는 좌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측에서 다가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는 수학은 모든 말을 뭘로 표현해야 돼? 기호로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리미트 하시고요. x가 a로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거야. 그런데 좌측에서 다가간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좌측에서 다가간다라는 거는 a 값보다 큰 값입니까? 작은 값입니까? 작은 값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a보다 작은 값에서 a 쪽으로 다가간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우측에서 다가가는 거는 a보다 뭐한 값에서 큰 값에서 다가가겠지. 그래서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fx 이렇게 표시해주면 a에서의 좌극한이 얼마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한 가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1학기가 대수, 2학기가 기하,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딱 세 가지 영역이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나의 관심,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x값에 있어. 특히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을 0을 만드는 x값이 누구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철저하게 x값이야. 부등식도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 영역이 어디냐? x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근데 이제 함수 쪽으로 돌아오면 교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실은 y값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 FA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FA.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x equal a에서의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치? 그래서 무슨 값이 붙잖아. 그러면 걔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 y값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알겠어? 우리는 지금 극한을 공부를 할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극한 값을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뒤에 값이 붙었네. 당연히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y값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대값, 극소값, 극한값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 뒤에 뭔가 값이 있다 그러면은 y값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보자. 자, fx의 일정한 l에 x가 a가 아니면서 a한테 가까워진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x가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x는 그냥 x축을 따라 움직이면 되고 그거에 따른 y값은 그래프를 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x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 y는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뭐라고? 값. 즉 누가 필요해? x가 필요한 게 아니라 y가 누구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도착 지점에서 쭉 보니까 y에 누가 써있어? l이 써있잖아. 그러면 이 l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극한값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다가갈 거야. 이렇게 다가갈 거야. 그러면은 y값은 어떻게 되냐? 이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도착 지점을 어딘지 확인을 딱 해보니까 누가 있어? l이 있네.
그러면 이 L이 바로 뭐냐? 극한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로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 수렴이라고 불러요. 근데 목표 지점이 정확하지 않아. 예를 들어 보면 자,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이런 함수가 무슨 함수겠어? 뭐 유리함수는 이 정도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리미트 쌤이 해볼게요. x가 0 마 fx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0에서의 자극한이 얼마냐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고, 0에서의 자극한은 요렇게 가고 싶어.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요렇게 가고 있잖아. 그치? 목표 지점을 알면 수렴, 목표는 몰라 그러면은 발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뭐 우리가 얘를 무한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발산 표시로 보시면 돼요. 플러스 발산이 있고요, 마이너스 발산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로 가니까 당연히 플러스는 안 써주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리미트 x가 0 풀에서의 fx라는 거는 이 친구가 요렇게 갈 거니까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요렇게 되겠다. 그치? 목표 지점 아닙니까?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한원씩 밑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극한값이 극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여기 더 알아보기만 한번 봅시다.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일단 여러분이 조금은 처음에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함수값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내 위치가 어디냐. x가 1에 서 있어. 그때 y 어디야? 이게 함수값이야. 근데 극한값은 뭐냐? 나 1로 열심히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y 너 어디로, 너는 어디로 오고 있어? 이 뜻이야. 그러니까 약간 뭐 목표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함수들만 우리는 거의 다뤘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 이면 뻥크가 나 있거나 함수값이 엉뚱한 데가 있죠. 얘는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지금까지 다루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다뤘던 것들은 대부분 다 뭐 그냥 이렇게 연속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져 있는 함수를 다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뭐 뻥크난 거, 함수값이 없는 거 이런 것도 다 다룰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1번, 2번, 3번은 다 다른 함수예요. 똑같은 fx가 아니야. 알겠지? 일단 조금 선생님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차이를 좀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정의역이 뭐니? 정의역. 실수? 전체죠. 왜? 어디서 보더라도 다 그래프하고 만나겠지?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뭡니까? x equal a가 아닌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함수야. 근데 세 개는 얘네 둘이하고 얘하고는 달라. 얘네 둘이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 그냥 fx는 뭐 얼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fx는 얘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 위에 모든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뻥커나 있고 a라는 값에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야. 누가? x가 a가 아닐 때는. 근데 x가 a일 때는 여기 있는 베타라는 값을 갖는, 이렇게 써주는 fx가 바로 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처음에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좀 받아들이는 내용이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 개가 모두 다 뭐하다? 다르다 그 뜻이야.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한값을 다루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고. 첫 번째 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쭉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함수는 연속함수라고 부를게. 연속함수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연속함수일 때는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다항함수들, 그 다음에 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무리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만 뺀 그런 유리함수. 여러분 지금 그 정도 함수만 다뤘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은 유리함수에서 특정한 값을 뺀 무리함수에서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함수들은 다 연속함수야. 그러니까 중간에 펑크가 안 나 있다 이런 얘기야. 줄면 안 됩니다. 줄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뭐를 구하면 되냐?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되는 거야. 함수값 하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함수값이 a라는 값에서 함수값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a라는 거에서 함수값이 엉뚱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처음에 여기하고 뭐하다가 똑같다는 거야. 왜? 나는 지금 a로 이렇게 다가갈 거잖아. 그렇지? a로 다가갈 때 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여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게 극한값이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이렇게 달라도 심지어 함수값이 뭐해도 세 번째 그래? 없어도 극한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발산 이야기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에서 나는 뭐 x의 좌극한, 우극한을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목표 지점 없이 그냥 뭐 하고 있어? 쭉 간다. 그럼 우리가 걔를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음해무한대로 발산한다. 음해무한대. 이런 조금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세요. 책을 정확하게. 자, 사실 여기 있는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 시험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극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넓히는 데 사용되는 것 뿐이야. 자, 보기 1번 보면 이거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왜? 그래프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려진대. 그러고 나서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따져봐라. 뒤에서 배우겠지만 극한값이라는 거는 좌극한 값을 구하고 우극한 값을 구해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여기 보시면 1에서의 좌극한 올라가잖아. 우극한 올라가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발산하는 상황에서는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극한값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든 조사해보라 라고 하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별 내용 아닙니다. 우극한 자극한 이야기도 조금 전에 쌤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극한 A 플러스 좌극한 A 마이너스 이 두 개의 의미만 잘 생각을 하면 돼. A 플러스라는 게 뭐라고?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 그런 뜻이야. A로. 알겠지?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자연스럽게 우극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A 마이너스라는 거는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그러니까 A의 좌극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좀 보게 되면은 우극한과 자극한은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우리는 극한값을 뭐 한다고?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함수까지 잠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런 식의 함수가 뭐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문제들 보면은 더 굉장히 불편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우극한 좌극한 문제 같은 것들은 수능에서 보면 뭐 그냥 한 4번, 5번 정도, 6번 정도에 있는 3점짜리 굉장히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결론적으로는. 처음 볼 때 어색할 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다루질 않아서 그런 거야. 자, 함수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좌극한, 우극한 다루는 건데 보세요. 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식의 함수를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fx 플러스 1의 함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fx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랬을 때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좌극하는 1 좌극하는 좌측에서 다가가잖아. 그치? 자, 다가가니까 극한값은 이렇게 다가가서 얘를 좀 표시할게요.
1에서의 좌극하는 이렇게 다가갈 때 y값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따라가라 그랬고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해서 y값이 얼마인지 체크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 좌극하는 얼마라고 보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고, 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뭐 표시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몇 번 해보면 되는 것들이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자, 1의 우극한 요렇게 다가갔어.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다가왔냐? 요렇게 다가왔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봤더니 뭐가 됩니까? 2가 됐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풀에서의 fx 값은 얼마냐?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극한하고 좌극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그냥 좌측에서 다가가면 함수가 뭐 이게 붙어 있든 연속 함수든 또는 붙어 있지 않아가지고 떨어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딘가로 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이 있겠지.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답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 여기 보시면 리미트 x가 1에서의 fx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한테. 그럼 우리는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 나 우극한 구해볼 거야? 좌극한 구해볼 거야? 각각 구해보는 거야. 실제 그래프 그립니까? 안 그립니다. 이거 그릴 시간 없잖아. 실제로는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구해보니까 얘는 2야. 우극한 값은 2고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야.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지. 목표 지점이 달라. 그럼 우리는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1에서의 우극한은 존재해. 좌극한도 존재해. 그런데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 정도. 자,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는 조금 전에 비교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번 한번 잠깐 봅시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1차, 2차 유리무리 이런 것들은 이어져 있어. 연속함수야. 재미없지? 연속함수야. 그래서 함수값이 극한값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좌극, 우극이 당연히 같은 곳을 향해 가겠지. 이런 거 보면 얘들아, 여기서 한번 내가 체크해보자. 당연히 좌극, 우극이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체크해보자. 그러면은 좌극, 우극이 똑같은 값을 향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수값 구해버리면 돼. 그런데 뭐 유리함수 특히 이쪽에서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뭐 이런 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저게 뭐야 이게 낯선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를 주력해서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야. 근데 굉장히 익숙해질 거야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 어떻게 생긴지 기억납니까? 뭐 계단식의 함수나 이렇게 뭐 비 내리는 모양이나 그런 거 기억나요? 그런 모양의 함수들, 그런 거를 할 때는 이런 모양의 함수들, 가우스 함수 계단 모양이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봐봐. 0에서의 좌극과 우극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면 0에서의 좌극은 자 일단 이렇게 갈 거야. x는. 그 y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다가간다. 다가가서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가 여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극은 이렇게 갈 거야. 0 우극한. 그러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y값은 얘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겠지. 다가가서 보니까 0이야. 그러니까 좌극은 마이너스 1인데 우극은 0이기 때문에 얘네가 같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볼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런 식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일단 몇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은 그냥 조금 받아들이세요. 처음에 이 극한 수업을 들으면 나 지금 뭐 배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을 수 있어요. 한 2주만 참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순간순간 그냥 하는 것만 좀 이해하도록 노력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정의된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모양의 함수를 뭐 만나보질 없잖아. 그치?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몰라. 쌤도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생겼대야. 근데 이게 이제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하에서 함수 배웠잖아. 함수인지 함수 아닌지 어떻게 체크했니? 뭐 그냥 말 안 하는 것 뿐이죠. 다 알죠? 함수가 뭐야? x값에 있는 정역에 있는 모든 x값이 y쪽으로 몇 번 가야 돼? 한 번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했던 게 바로 뭐야?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봤지. 이렇게 그려봤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그게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뭐야?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얘는 함수가 맞아요. 좀 모양이 좀 그렇게 생긴 것 뿐이야. 그냥 그렇다 치고 일단은 봅시다. 자, 이런 값들을 한번 구해보래. 자, 서인씨,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볼게. 잘 보이니 글씨? 마일풀이야. 그치?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1에 플러스는 무슨 극한? 우극한. fx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근데 여기를 향해서 누가 어디서 다가가야 돼? 우측에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겠다 이런 뜻이야. 실제 내가 필요한 거는 뭐라고 얘들아? 그래프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다가갈 때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네. 맞지? 그러고 나서 목표 지점에서 딱 고개를 돌려보니까 y 값이 얼마야? 0. 맞나요?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가 얼마라고 보면 되겠어? 0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좌극한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동안 그래프의 변화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도착 지점에서의 y값을 체크했어. 무슨 값이라는 거는 반드시 y값이야. 알겠지? 얼마가 되겠니?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별거 없죠? 한번 여러분이 2번은 해보시고 3번 한번 볼게요. F0. 오랜만에 F0이 나왔다. 그치? 그럼 F0은 뭘 하라는 거지? 함수값이잖아. 어디? 0에서의 함수값. 맞죠?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0에서 0 자리에 찍혀있는 애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얘는 1이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0 맞아나? 0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요렇게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가느냐? 요렇게 갈 겁니다. 그쵸? 도착 지점에서의 y값은 어디에 가 있어? 마이너스 1로 가 있다. 두 개를 더하라 하니까 답은 0이다. 뭐 이 정도로 체크하면 되겠지. 자, 이런 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건데 볼게요. 함수 fx가 이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이 값을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됩니까? 자, 별로 안 돼요. 이렇게. 자, y값, x값 체크하시고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다 갈라져 있어? 풀마 2에서 갈라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고요. 여기를 2라고 내가 보겠습니다. 이 지점 2.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뭐 마이너스 2에서 x가 2까지잖아. 그렇지? 그때는 이제 뭐 이거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 우리가 2차 함수인 거는 다 알잖아. 그러면은 뭐 0,0 여기는 반드시 지날 것이고요. 2를 대입 한번 해보자. 얼마가 되겠니?
2 대입하면은 1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 1, 여기, 2에서도 1,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풀마 2에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쪽에서는 이거 여러분 뭐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V자인 거 다 알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생겼어 이렇게. 그럼 이거 뭐니 얘들아? X축 대칭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는 Y축으로의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3만큼 끌고 올라가서 여기가 4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모양의 함수다라는 거는 뭐 다 아시죠 이 정도는.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려도 되지만 실제 여러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거 어차피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면은 뭐만 체크하면 돼? 점 2개 체크하고 쫙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 2보다 크니까 자 x에다가 2 한번 집어넣어보자. x가 2일 때 얼마가 되느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 값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y 값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가진 않죠. 포함은 안 되니까 여기 되는 거야 여기. 그리고 뭐 y 값이 0이 되는 거 정도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네. y 값이 0이 되는 거 체크해 보면 넘어가면 x 값이 뭐가 되지?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4면 여기를 지나간다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우변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시면은 똑같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x값은 절대값 x니까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fx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좀 쉽게 그릴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언가의 극한값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2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무언가의 극한값이 2가 되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좀 키워볼까? A에서의 무슨 극한이 얘들아? 좌극한이야. 그러니까 어떤 x값이 a를 향해서 다가가는데 좌측에서 다가갈 거야. 그때 다가갔더니 그 목표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y값이 일단은 2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가 되는 상황을 한번 체크를 선생님이 해볼게. 여기가 2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다가가든지 여기를 향해서 다가갈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이 뭐 할 수가 있겠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왜? 도착 지점 가가지고 보니까 뭐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럼 좌극한이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좌극한으로 다가갔더니 이렇게 y값이 다가가서 봤더니 2라는 값이 됐어. 이 상황과 맞아요? 틀려요? 맞겠지? 그러니까 a값이 뭐가 되면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다가갔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타고 가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없겠지.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우측에서 다가갈 때 얘가 요렇게 가서 쳐다봤을 때 2가 되는 거니까 우극한일 때는 얘가 답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상수 A 값은 뭐가 답이다?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존재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얘는 지금 x 이퀄 어디에서 얘들아?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따지면 된다고? 좌극한을 구하고 우극한을 구해서 그 두 개가 뭐 하면 된다고? 같을 때 거기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2에서의 우극한을 나는 체크해 볼 것이고, 뭐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제 쓰기는 하는데, x가 2에서의 좌극한을 체크해 보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우극한은 여러분 여기 이거를 보시면 x가 2보다 큰 쪽은 이런 함수를 제가 사용을 할 것이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이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맞죠? 응. 그러면 우극한은 얘들아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겁니까? 여기는 어디에 그려져 있어? 2보다 어디 쪽에? 작거나 같은 쪽에 그려져 있는 거야. 얘는 어디 그려져 있는 거? 2보다 큰 쪽에 그려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은 위에를 만나요? 아래를 만나요? 당연히 위에를 만나겠지. 여기서 만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2에서의 우극한을 구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값에다가 2를 뭐 하면 됩니까? 대입하면 돼. fx는 2차 함수는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2라는 값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만 놓고 보면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알겠어? 그리고 좌측만 놓고 봤을 때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1차나 2차나 이런 함수들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함수값 구하는 거 똑같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대입하면 돼 그냥. 왜? 연속함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자, 4-8 더하기 4니까 아 너는 0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x가 2에서의 우극한을 내가 따져보겠다는 뜻이야. 우극한은 여기 그림 있네. 이걸로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fx는 어떤 함수냐면은 2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2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2차 함수를 사용을 하고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1차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모양의 함수가 지금 fx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보다 이렇게 큰 쪽에서 갈 때는 얘를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2에서의 좌극한은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도 이렇게 따라와서 얘하고 뭐 해야 돼? 목표 지점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극한값이 뭐 하겠어 얘들아? 같겠지.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뭐 K값에 따라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잖아. 이렇게 된다라고 만약에 하면 X가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Y값은 이렇게 다가와서 옆에 쳐다봤더니 분명히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이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2에서의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를 선생님이 다음 단원에서 배울 불연속하고 조금만 더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결론은 이거야.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내가 목표로 하는 그거의 값이 꼭 필요는 없는데, 함수값은 필요가 없어. 함수값은 필요가 없지만 좌극과 우극이 같은 위치에서 만나야 돼. 같은 위치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그래프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자,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여기서 이 2에서의 함수값은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모양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나는 모양을 해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떨어져 있는 거를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데, 불연속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측에서 다가갈 때하고 좌측에서 다가갈 때 y값이 당연히 두 개가 서로 뭐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과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뭐 하면 돼? 같게 되는 K값만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그 두 개 값이 같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푸느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라는 극한값이 나올 것이고 이 두 개가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같아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2가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자 6번 문제 하나만 좀 더 봅시다. 6번 문제는 별표 한 5개 쳐보세요. 자, 한번 보면 쌤이 상황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fx는 어디하고 어디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1과 4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x 이퀄 선생님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를 x 이퀄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1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리고 1과 4 사이에서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미지수가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x값이 얼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까? 2라는 거 금방 알겠지? 그러면은 뭐 이 정도가 x이라고 보면은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1에서 4까지만 내가 사용을 할 거니까 좀 정확하게 보면은 얘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얘를 좀 쓰자. 얘는 안 들어가고 요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고 이게 지금 이 아랫동네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0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1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4 더하기 뭐가 되죠?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위치는 바로 y 값이 뭐가 되냐? 2가 되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런데 1에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니까 뭐 이 정도에 이렇게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차 함수니까 어쨌든 1차 함수가 이제 뭐 이쪽 동네하고 이 동네를 뭐 지나가겠지. 어떻게 지나갈 건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1에서의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요 4에서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어떻게 지나가면 1과 4에서 모두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생각을 해보면 단순합니다. 자, 결론은 이제 이게 답인데 이게 왜 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쌤이 이제 실제 여기는 이 가운데 부분은 그려지지 않겠죠. 그쵸? 1보다 작은 쪽과 4보다 큰 쪽만 그려지니까 가운데를 뺀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져야 1에서의 목표 지점이 좌측에서 다가왔을 때와 우측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 지점이 같아지겠지. 이렇게 그려져야 4에서의 좌측에서 다가갔을 때 우측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 지점이 뭐 하겠어? 같아질 거 아니야. 맞나요?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1, 4에서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또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에 1차 함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1에서는 뭐가 되겠어? 존재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좌측에서 다가갈 때 우측에서 다가갈 때 같은 목표 지점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야. 너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다가가면 일로 다가가는 거고 우측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갭이 있죠? 안 만나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과 4에서 모두 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선생님이 처음에 그린 그런 모양의 직선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필요한 게 지금 뭐냐면요. A에서 B를 빼랍니다. 자, 얘는 지금 직선이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함수값 얼마?
1,2라는 함수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지나가야 되니까 4,4에다가 여기다가 4 대입해보면 되겠다. 4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16, 16이니까 5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는 이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ax 더하기 b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이 두 점을 가지고 A값 기울기잖아.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A값은 1이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1 집어넣으면 그럼 Y는 X 플러스 B에서 1 집어넣었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B도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뭐 A 빼기 B는 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 문제는 푸는 거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수투가 난이도 이제 중 정도 이상만 가잖아. 그러면은 수투를 왜 처음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생각보다 뭐 괜찮았는데 왜 어렵다라고 하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의 극한값이 모두 다 존재를 해. 얘는 지금 사실 뭐 앞쪽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닌데 이제 뭐 미분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암호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막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들에 담겨 있는 거를 내가 다 조합을 해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지를 내가 쭉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거든. 그 공부하실 때 그냥 뭐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와 여기다가 4 집어넣고 여기다가 4 집어넣은 게 같아야 돼. 결론은 그렇게 풀어. 결론은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신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니까 상황들을 다 알고 나서 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결론은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풀어내야 되냐? 충분하게 여러분이 그래프로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1차 함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야만이 x 이퀄 1과 4에서 목표 지점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자. x가 지금 0 마로가 있다. 그치? 그냥 여러분 함수값 할 때도 마찬가지야. f 만약에 x 더하기 1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만약에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그냥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지? 3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실제로는 뭐 f4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뭐 이렇지. 마찬가지야. 그냥 일단은 이런 것도 여기는 x에다가 그냥 0 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0 마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만 더해준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 x가 마이너스 1 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즉 마이너스 1에서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자극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1이니까 자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로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겠다 그 뜻이고 그러면 이 섹타에 있는 y값은 이렇게 다가가서 옆에 쳐다보니까 얼마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친구 0풀이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뭐 0풀 집어넣어서 1 더하니까는 그냥 1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1풀이니까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역에 있는 그래프의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래서 목표 지점 도착할 때쯤에 옆에 쳐다보니까 4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이거 하나만 좀 선생님이 좀 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마로 가기는 갈 건데 f가 자 이거는 얼마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fx가 있고요 f-x가 있다. 얘네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무슨 대칭이라고 하지 얘들아? y축 대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쵸? y축 대칭.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x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y축 대칭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이 y축 대칭이 이렇게 마이너스 x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y축 대칭이 이 극한값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라고 보면 원래 x 이퀄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fx가 있고요, f-x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fx라고 하면 1만하고 하면 얘가 어떻게 가겠어? 그냥 이렇게 다가가겠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f-x가 있는 자리에서 x가 1로 다가간다고 하면 y축 대칭 개념이 되니까 여기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 라고 상황이 바뀌겠지. 즉 좌극한이었던 친구가 뭘로 바뀐다고 보면 돼? 우극한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고,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방향이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좌극한은 우극한으로, 우극한은 좌극한으로 바뀐다 라고 보면 돼.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 라고 보면 일단은 1마 x잖아. 그럼 이 친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가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볼게.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어야 돼? 플러스로 바뀌겠지. 근데 이게 플러스로 바뀐다는 게 결국에는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1풀로 이렇게 다가왔던 친구가 있어. 그런데 fx가 y축 대칭을 하면 여기 있던 친구가 이쪽으로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뒤집어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왔던 친구도 당연히 y축 대칭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니?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fx에서는 1 우극한이다 라는 게 마이너스 x가 돼버리면 y축에 대한 대칭 개념이 되니까 다가가는 것도 우측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좌측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문제 풀 때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겠지. 집어넣으면,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극한에 대한 풀마도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 좌극한이야. 그럼 1마 x는 1은 그냥 냅두시고 나중에 1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치? 마이너스 x니까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다.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더해주시면은 당연히 0의 우극한이다. 이 친구를 뭐 하면 돼?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뭐 0의 우극한 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렇게 다가오니까 0이다 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구하는 건 뭐 여러분이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론은 이거야. x 앞에 부호가 만약에 뭐다? 양수야. 뭐 2x, 3x 뭐 이런 거는 뭐 2배, 3배만 해주면 되게 상관없고요. x 앞에 부호가 양수면 여기 있는 좌극한, 우극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그냥 숫자만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x 앞에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뭔 생각을 해야 돼? 아, 좌극은 우극으로, 우극은 좌극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 이 친구 하나와 이거 하나를 묶어서 뭐 이렇게 문제를 내겠지. 만약에 극한 문제를 낸다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x가 있는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이렇게 체크하면 돼. 분자하고 분모하고 누가 크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분자를 선생님이 분모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이렇게 안 풀어. 자, 나눠보면 일단은 여러분 뭐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1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 될 것이고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지. 자,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1로 다가갈 거야. 1로 다가가는데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얘들아? 무한대로 가고 있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x가 굉장히 큰 값으로 간다 그 뜻이거든? 그럼 x가 굉장히 큰 값으로 가면 여기 자체가 뭐가 되겠니? 굉장히 큰 어떤 무한대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한 100이라고 보더라도 100분의 마이너스 2는 굉장히 작은 수겠죠. 만약에 얘를 1억이라고 보면 1억분의 마이너스 2는 정말 엄청나게 작은 수가 되겠지. 근데 실제 무한대라는 거는 걔네보다 훨씬 더 큰 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작은 값이기는 해. 작은 값이기는 한데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좌극, 우극의 방향을 따져야 되거든. 그러면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얘가 지금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은 1이라는 값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아무리 작더라도 빼겠지. 빼면은 1의 자극입니까? 우극입니까? 자극이겠죠? 1이라는 값에서 어떤 아무리 뭐 작은 값이라도 뺐잖아. 그래, 안 그래? 뺐으니까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될 수는 없잖아. 1보다 작은 값이겠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를 구하라.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1 자극한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아까 선생님이 분자를 분모로 나눴잖아. 그치?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값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분자와 분모의 개수차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가 만약에 뭐 2x라면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2를 체크하시면 되고 개수끼리 나누면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좌극 우극은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당연히 1이긴 1인데 분자하고 분모를 따져서 분모가 만약에 크다. 분모가 크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지? 1보다 조금 안 된다 그 뜻이야.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1보다 크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큽니까? 분모가 크잖아. 똑같은 x에서 더하고 뺐으니까 분모가 크면은 1의 좌극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자가 만약에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1의 우극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를 한번 보면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으로 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x의 개수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분자하고 분모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고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볼게. 이거분의 그러면 얘가 2가 되려면 실제로 2x제곱 더하기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얘가 실제 얼마 값이야? 2라는 값이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자가 여기 있는 얘보다는 어때요? 작죠. 작으니까 2마다 이렇게 우리는 결정 내리시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여기 있는 값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기는 할 건데 분자 분모를 따져보시면 2라는 값을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분자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자극한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의 자극한이니까 2의 자극한 요렇게 내가 다가갈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요렇게 다가올 것이고 다가와서 쳐다보니까 얼마? 2라는 값을 얘가 갖는다. 이렇게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문제 좀 더 해볼게요. 자,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거를 x가 t가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엄청나게 큰 수가 되고 얘도 엄청나게 큰 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게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t의 개수를 가지고 내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알아듣죠? 1을 기준했을 때 분자가 1 되려면 얘가 t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t 플러스 1보다는 작은 t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좌극한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의 좌극한이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쳐다보니까 2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잘 보시면 x가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이거 자체 가지고 따지시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t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거야. 우리가 뭐 고1 때도 어떤 2차 분홍식 이런 거 풀 때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지? 다 그냥 끌고 넘어가 가지고 양수화 시켜서 풀었잖아. 왜? 그게 편하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그 답지 보시면은 다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풀려면 불편해. 그래서 좀 속해법을 어떻게 빨리 풀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일로 이렇게 넘겨줄 거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하면은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x는 1로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로 넘겨줄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가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뭐냐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게끔 나는 교정을 시켜준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여기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 원래는 t였는데 내가 마이너스 t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t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리미트 마이너스 t가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f에 t 자리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도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개수들만 비교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t고 마이너스 4t니까 분명히 어디로 가? 4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개수만 딱 비교해주면.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럼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t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계산한 결과가 4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친구 여기는 친구 계산해보면 누가 더 큽니까? 분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는 4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4풀입니다. 4풀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다가가서 목적지 점에서 얘를 보니까 뭐가 돼? 3이 됩니다. 그 이 친구가 3.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5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t로 갈 때는 그냥 이거 가지고 목표점 계산해 주시고 분자 분모 따져 가지고 풀마 결정해 주시면 된다 이 뜻이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t가 된다 그러면 여기를 원래 바꿔서 뭐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는 답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약식으로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t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뜻이거든. 여기를 무한대 걸로 바꿔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값들을 t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뜻이야. 근데 뭐 알다시피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t 제곱이나 이런 게 나오면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제곱이나 짝수 제곱들은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의미가 없겠지. 홀수들만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가우스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함수의 극한값인데 이 친구들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야 뭐 여러분이 뭐 가우스 함수 그리면 가우스 함수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y축으로 1만 높여주면 되잖아. 얘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것들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하게 극한값을 구하시오. 어디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나는 알겠어. x가 1 풀일 때 한번 구해보고 x가 1 마일 때 한번 구해볼 거야. 이 얘기야. 즉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해봐서 좌극한, 우극한은 무조건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뭐하면 같으면은 그 값이 답이 되는 거고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1풀입니다. 그럼 1풀이면 생각을 해봐. 1보다 좀 큰 값이겠지. 1.1이라고 봐도 되고 1.01 봐도 되고 그러면은 1.1이나 1.01을 가우스에 집어넣어. 여러분 가우스가 뭔지 알죠? 그럼 그 결과물이 얼마가 되겠어? 1 되겠죠. 걔보다 가장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그러면 1 더하기 1 해가지고 얘는 2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보다 작은 값이야. 뭐 0.9가 될 수도 있고 0.99가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 친구를 가우스에 집어넣었어. 그럼 실제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결과물이 얘는 1 된다라고 보면 돼. 즉 우극한 값은 2인데 좌극한 값은 1이니까 두 개가 같지 않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된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1에서의 극한값을 나에게 물어봤어요. 같은 방법으로 x가 1풀일 때하고 x가 1 마일 때 한번 체크해 볼게. 1풀이다. 그러면은 뭐 얘는 가수가 그렇잖아. 어떤 값보다 무조건 우극한이면 그 값이 되겠지. 1풀이면 1대, 2풀이면 2대, 3풀이면 3대겠지 그냥. 근데 만약에 우극한이, 좌극한이면 3마면은 뭐가 되겠어? 3이 아니고 걔보다 1 빼는 거 2가 되겠지. 그렇게 좀 딱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그쵸? 1풀이면 1 빼기 1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는 0이야. 여기는 뭐 1풀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부호가 바뀌진 않죠. 그럼 뭘로 계산하면 되냐? 2로 계산하면 되고 사실 얘하고 상관없이 분자가 0이면 값이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1마야. 1마면 얘는 이제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치? 0이 되면 여기 값이 뭐가 되냐?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1마라는 값은 1에서 많이 작은 값이 아니야. 우리가 거의 뭐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1이 아닐 뿐이지 1 바로 전에 있는 값은 없지만 어쨌든 그 값이야 그냥.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뭘로 생각해도 돼? 1로 생각해도 돼. 여러분 중2 때 이거 혹시 배웠어요? 0.99999하고 1하고 똑같은 거?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1 집어넣어 보시면은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두 개는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그릴 수 있다고 그려보는 거는 좋아요. 어쨌든. 근데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되고 가우스가 들어가 있을 때 우극한은 그 값이 그대로 A면은 A의 우극한은 A 값이 나오면 되고 A의 좌극한은 A-1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도 뭐 종종 나오기는 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지만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x =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극한값을 뭐 존재한다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 일단 좌극한 우극한 나누면 돼. 어떤 상황일 때? 좌극과 우극이 같을지 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좌극과 우극이 무조건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같을까? 예를 들면은 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값을 딱 해가지고 좌극 우극을 구하라 그러면은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겠지. 그때는 2차 함수도 당연히 뭐 하겠어? 뭐 임의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극 우극 구해봤자 같겠지. 왜? 연속 함수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리함수에서 그 분모가 0이 되는 x가, 유리함수에서 그 친구,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특히 대표적인 가우스가 있는 거, 이런 거는 끊어져 있는 함수잖아. 끊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값에서의 좌극과 우극을 체크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해 볼게요. 자, 2에서의 우극한 판단해 볼 거고요. 2에서의 좌극한 판단해 보겠습니다. 2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건 2보다 좀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2점 만약에 뭐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쵸? 그러면 2가 되겠지. 우극한은 항상 A 자기로 나온다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2를 제곱하니까 4 더하기 2A 이 정도로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에서의 좌극한은 1.9야. 가우스 씌우면 1이잖아. 그거를 제곱한 거니까 1 더하기 얘도 A 이렇게 되겠다.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럼 두 개가 당연히 같아야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한번 잠깐 볼게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여러분 고1 때 고등하에서 합성함수 배웠잖아. 그치?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합성함수에서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뭐냐면 x가 만약에 뭐 3일 때 이 친구 값을 구하라고 하면 x가 3일 때 그러면 내가 g3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거. 그러면 이 g3을 만약에 네모라고 하면 이 네모가 f의 뭐가 되는 거니? 정의역 x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안긴 거, 안긴 함수의 y값이 바깥에 있는 함수의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맞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f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보래.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좌극한을 내가 한번 구해볼 건데 잘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지금 f가 안에 있으니까 f 함수를 가지고 0의 우극한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우극한 구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겠다. 그렇지? 그럼 y값이 어떻게 가고 있냐? 이렇게 가고 있거든. 우리가 합성함수가 아닐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너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쵸? 근데 합성함수에서는 이 친구가 다시 누구 역할을 해야 돼? 여기 있는 g의 정용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도 중요하지만 네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왔니? 작은 쪽에서 왔니를 따져줘야 돼.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왔으면 그게 바로 우극한을 표시하는 거고 작은 쪽에서 왔으면 자극한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0풀이니까 0풀을 내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목표 지점은 마이너스 1이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와서 작은 쪽에서 왔어. 큰 쪽에서 왔지? 그래서 방향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이게 바로 뭐 한 거냐면은 이 값을 구한 거다라고 보면 되고 다시 구한 이 값을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gx니까 gx의 마일 풀이니까 gx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 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서 목표 지점만 그냥 체크하면 되니까 너는 1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하나 더 볼게요. 0 마야 0 마니까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목표 지점은 1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인 거 내가 알겠어. 근데 x값을 중심으로 해서 큰 쪽에서 왔냐 작은 쪽에서 왔냐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y값도 y값을 중심으로 해서 큰 쪽에서 왔으면은 우극한 개념이 되는 거고 작은 쪽에서 가면 뭐가 되겠어? 좌극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쪽에서 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1 뭐라고 보면 됩니까? 마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g에다가 1마를 집어넣으면 1마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1로 가기는 가는데 작은 쪽에서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가가 쳐다보니까 나도 1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한 0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거는 1로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도함수 fx하고 gx가 각각 fx가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gx가 안겨있고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 1풀 한번 따져볼 것이고 1마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1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gx 거 가지고 따집니다. 1풀이니까 요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자, 목표 지점이 1인 건 알겠어. 아, 1이야. 그런데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왔으니까 풀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1풀 갖다가 다시 어디다가 f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1풀이니까 1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가겠지. 그치? 마지막 따질 때는 그냥 종착점만 따져서 y값만 따지면 되니까 아, 너는 0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마입니다. 1마니까 요렇게 갈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요렇게 갔어. 목표 지점이 1인 거는 알겠어.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나는 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fx에다가 1보다 작은 쪽을 요렇게 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실제 요렇게 내려와서 y 값은 0.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된다. 두 개가 같고 그러면 0으로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지금 오늘 한 얘기가 그냥 극한값 이야기만 한 거야. 극한값은 x가 이제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아주고 내가 거기로 갈 거야. 그럼 y값은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 얘기고, 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양 끝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면 항상 어떻게 올 수 있어? 그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서 올 수도 있고 우측에서 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알겠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져야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걸 수렴이라고 얘기하고 수렴한 그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이런 베이직인 어떤 극한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있어서 얘가 이제 미분이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거든. 그래서 조금 생소하겠지만 그냥 그런가 하고 들으세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질이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 우리가 수1에서 시그마 배웠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 다 배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기호를 배우고 그 기호의 성질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냐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 각각의 시그마 값을 계산해서 더하는 거하고 식을 합친 다음에 시그마 한 번만 해준 거하고 똑같냐 그 얘기거든.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시그마는 더하기나 빼기 됐어요? 안 됐어요? 가능했지. 근데 뭐는 안 됐어? 곱하기는 안 되지. 시그마기 어쨌든 합에 대한 기호고, 그래서 곱하기가 왜 안 되는지 다 공부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극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극한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냐 그 얘기야. 이걸 우리가 왜 하냐면 fx하고 gx가 어떤 두 식이 있는데 각각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더한 값과 그냥 식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극한 한 번만 돌리는 거와 만약에 같다면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극한을 한 번만 처리해 주려고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도 하는 거고. 시그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F식과 G식이 있는데 시그마 각각 쳐가지고 더하는 게 편해? 아니면 FG를 더해가지고 정리한 거 시그마 한 번 치는 게 편해? 당연히 후자가 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질들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극한 같은 경우는 시그마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연산에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 라는 거야. 극한값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면은 성립한다. 뭐가 성립하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실수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극한을 한 다음에 C를 곱해주는 거나 뭐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더하기 한 다음에 극한 하나, 각각 한 다음에 더하나, 빼기 한 다음에 극한 하나, 각각 한 다음에 빼나, 곱한 다음에 극한 하나, 각각 한 다음에 곱하나, 나눈 다음에 극한하는 거나 각각 한 다음에 나누는 거나 이 모든 거는 성립한다. 단 뭐일 때? 존재할 때, 뭐 할 때? 수렴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두 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fx가 1에서의 극한값이 3이야. gx가 1에서의 극한값이 2가 된다. 그럴 때 이 친구는 누구냐? 이거 약간 여러분이 식은만 조금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그냥 이해하시면 그냥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뭐 그냥 f에다가 그냥 뭐지? 그러니까 얘는 얘네가 수렴을 하잖아. 선생님 처음에 한 번만 좀 정확하게 말해줄게. 수렴을 하니까 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3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친구 얘가 얼마예요? 얘가 3이라고 했다. 얘가 얼마예요? 얘가 2라고 했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9에서 4를 빼서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누가 하니? 당연히 안 하지. 그냥 fx가 3이면 여기다가 그냥 3 집어넣고 얘가 2면 여기다가 2 집어넣고 9 빼기 4에서 5로 처리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안 할 확률이 많겠지만 수투나 미적은 서술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처리해봐. 굉장히 간단한 거를 갖다가 일일이 이거를 다 써서 표현을 해줘야 돼.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서술형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경화일고는 고3 때 미적할 때 서술형 나옵니다. 중간기말 다 나왔어요. 참고로 하세요. 20점입니다. 두 문제 20점. 한 문제 10점씩이에요. 깔끔하죠? 자. 이거 한번 볼게 얘들아. 두 함수가 있어. fx가 이렇게 생겼대. gx가 이렇게 생겼대. 이거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대.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네. 바르게 한번 풀어봐라 그 얘기야. 자, 요렇게 이 fx의 극한하고 gx의 극한을 곱하라고 해서 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얘네를 먼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극한을 내가 나중에 쳐주겠다 이 얘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얘들아 어떨 때만 가능하니? 둘 다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수렴한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된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생님 하도 이렇게 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근데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얘들아 1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그냥 얘는 함수값이 0이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니까는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유리함수잖아. 그러면 x 이퀄 1에서 함수값 있어 없어? 없고 여러분 이거 뭐 유리함수 뭐 그래프 알잖아. 이렇게 쫙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러면은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하나는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어디에서? x 이퀄 1에서는. 다른 데서야 존재하겠지만 1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도 체크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뭐 그냥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하겠다는 거야?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계산을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고 나면 사실 얘하고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린 거야, 이렇게. 분자분모 똑같으니까.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하나만 짚어줄게. 얘들아, 일단은 뭐 이런 거 떠나서 얘하고 약분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약분 돼요, 안 돼요? 여기 약분 돼, 안 돼? 돼? 그치? 그럼 만약에 이런 어떤 값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사실 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약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식의 계산에서 0이라는 값은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분모 같은 데는 0이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이거 두 개가 같은 모양이 이제 x가 미지수기 때문에 얘가 뭐 0일지 0이 아닐지는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약분한다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뭔 줄 알아? x 빼기 1은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약분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만약에 x에 1 들어가면 얘가 0이잖아. 얘도 0이잖아. 그럼 0과 0은 어떻게 약분해? 그러니까는 이제 무심결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의 수투에 와서는 무심결 하면 안 돼. 근데 결론은 무심결 해도 되기는 돼. 근데 이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에 가잖아. 킬러 문제에 가잖아. 그런 쪽에 가서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오류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해도 돼요.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알고는 하자, 그 얘기야, 선생님 말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약분하는 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해. 그러면 얘들아, 극한이라는 게 쌤이 뭐라 그랬지? 자, x가 1로 간다, 1로 간다고. 그러면 x가 1이라는 값에 도착하는 거니? 도착하는 게 아니야. 1이라는 값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지. 1이라는 값은 절대 되지 않아. 1이 아니면서 1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하고는 약분이 되겠니 안 되겠니? 극한의 상황에서는 약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된 거고 이미. 왜? 이 친구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니? 근데 그거는 이제 끝난 거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x 빼기 1과 x 빼기 1은 약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여기서 x가 1이 된다라는 거는 x가 1이라는 값을 가져 못 가죠? 못 가죠. 1이 아닌 1보다 조금 큰 값이나 조금 작은 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 분모에 있는 x 빼기 1은 뭐가 안 되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얘네들은 편하게 뭐 해주시면 됩니까? 약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극한에 대한 이제 계산을 이제 막 할 거야. 오늘은 그냥 극한이 뭐니 뭐 그거 배운 거고 성질 간단하게 배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요일날 은하야 목요일날 이제 극한 가지고 막 계산을 할 거야. 네 가지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 그 계산을 막 할 때 우리는 이제 막 약분도 하고 막 그럴 거라고.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인데 어떻게 이게 약분이 돼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해. 근데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얘 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극한에서 x가 1로 간다라는 거는 1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띄면은 충분히 약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얘는 여기 좌변에서 이렇게 우로 이렇게 갈 때 이게 gx가 뭐 하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자, 여기 있죠. 이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 친구 뭐 해야 돼?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냥 뭐 해야 돼? 답을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먼저 함수 10부터 계산하고 극한을 붙여버리면 안 된다 그 뜻이야. 따로 계산하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x가 1이 아니라면서 왜 x에다가 1 대입합니까? 자꾸 이런 말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잘 들어봐. 1은 아닌데
말이 웃긴다. 1은 아닌데 1의 굉장히 근사한 값이야. 그리고 지금 얘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 같잖아. 그렇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함수값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됩니다.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뭐 곱하기 해서 한쪽이 0이니까 이 값이 얼마든 나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서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데, 자, 함수 fx가 있어.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fx 함수가 몇 차인지 뭐 알려줘. 그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나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fx를 갖다가 x로 나누어서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걔는 뭐가 됐다? 3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러한 상황을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 다음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 배경 설명 조금 설명해 볼게요. fx라는 친구가 얘들아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자, fx가 이렇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꼴 만들면 여기 x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x 이렇게 나눈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뭘로 간다고? 0으로 가니까 0을 이렇게 갔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0 될 거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fx는 이런 식의 값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꼭 얘는 아니야. 얘가 뭐 5차 함수, 100차 함수 될 수가 있어.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의미들이 있어. x로 나누는 거, 제곱 나누는 거 다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fx를 갖다가 x로 나누고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3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런 값들을 구해봐라 이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fx가 이거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경화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2학기 정도 되면은 대략 학생들의 얼굴을 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막 이제 막 개학한 3월이 됐어. 그러면은 학생들의 얼굴을 선생님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어줄 때 기준이 뭘까? 아무나 열어줍니까? 예쁘면 열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야 열어주지? 심각합니까? 시간. 어? 시간. 아, 시간? 그러면은 이렇게 교복을 입으면 열어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화이고 교복을 입고 이렇게 오면 경화이고 학생이 생각하겠지. 그럼 열어주겠지. 맞지? 새벽 5시에 오더라도 경화이고 교복 입고 오면 열어주지 않을까? 안 열어줄까? 아, 그렇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fx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가 뭐 하면 x분의 fx의 이러한 교복을 입으면 꼴 모양을 가지면 이러한 꼴 모양을 만들어서 x0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3이라고 그냥 난 하겠다 그 얘기야. 그냥 fx가 누군지 몰라. 근데 x로 나눠서 이러한 x분의 fx를 x 이퀄 0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나는 그냥 3이라고 하겠다 그 뜻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얘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얘를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아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러한 모양을 만들려고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짓거리 하면 될까?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되겠지. x로 나누면 얘는 x 이렇게 되고 얘도 x 이렇게 되고 얘도 x 이렇게 되고 얘도 x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지? x분의 x가 1 되겠지 뭐. 얘는 x분의 fx가 될 것이고요. 네. 얘는 1 더하기 x분의 fx 이렇게 되고 리미트 x가 0에서의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는 뭐 x가 없잖아. 그냥 얘는 그냥 극한값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항상 상수니까. 자, 얘는 상수값 존재하죠. 얘 존재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그냥 1, 너는 0에서의 극한값은 그냥 3이라고 내가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는 그냥 결정 지을 거야. 이런 얘기야. 똑같은 얘기 되겠죠. x로 그러면 얘는 3x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2x 플러스 3 곱하기 x분의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너는 의미 없겠다. 그쵸? 어차피 0이니까 너도 0이겠네. 그리고 너는 누구라고? 너는 그냥 3이라고 하자. 너 누구라고 3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너는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는 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 거야, 우리가. 자, 함수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그냥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봐봐. x equal a 입장에서 봤을 때, a보다 작거나 a보다 큰 쪽에서는 gx하고 fx가 대소관계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죠. 그쵸? 여기 있는 gx가 fx보다 뭐하고 있어? 위쪽에 있어. 그치? 그러면 a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함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극한값은 뭐 하겠어 얘들아? 같겠지. 근데 이게 떠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빨간색이 gx입니다. 파란색이 fx예요. 알겠니?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빨간색 여기 있잖아. 그치? 실수 전체에서 gx는 fx보다 뭐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런데 우리가 0에서의 극한값을 따지면 fx하고 gx는 극한값이 뭐합니까? 같죠. 빨간색의 극한값도 0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죠? 0이 되겠지. 파란색의 극한값도 0에서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어?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즉 무슨 말이냐? 함수에서는 대소관계가 있어. 즉 gx가 fx보다 크다라고 해도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을 때는 fx하고 gx가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가 있어. 즉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네 둘이가 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개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이렇게 hx 이거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거 뭐 몇 번 더 강조할 건데 그러면 gx하고 fx만 놓고 보면 gx가 fx보다 무조건 큽니다. 여기 0이라는 값은 방금 뚫어놨으니까 함수값이 없으니까 x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에서 gx가 fx보다 커. 알겠지? 그런데 0이라는 값에서의 gx와 fx 그 다음에 hx가 이 사이에 껴있다면 이렇게 볼게. 처음에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hx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일 때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극한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얘네가 같아질 수가 뭐하다? 있다. 이거야 결론은 그냥. 물론 모든 값에서는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값에서만큼은. 알겠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무리합시다. 고생했습니다.